대학교 때 축구를 한번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하게 되고 2년 만에 프로팀을 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프로에서 8년 동안 이제 살아남고 계신데 그 프로에서 살아남게 해준 나만의 습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축구의 신 6화. 저희가 오늘 제주도까지 날라와 봤는데요. 이분은 대학교 때 막노동을 하다가 K1까지 온 선수입니다.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따라오시죠. 제가 비번을 또 알고 있습니다. 집 앞에 제가 이렇게 왔는데 과연 문을 열어줄지. 안녕하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연재현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개의 심장의 톨과 제리입니다. 오늘은 축구의 신 6화 게스트를 모시고 왔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연재훈 선수를 모셔봤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유나이티드 3번 센터백 연재현입니다. 오늘은 연재훈 선수를 통해서 축구를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둘이가 처음 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많은 준비를 했죠. 네. 저희가 제리가 한번 같이 나와봤습니다. 오늘 많이 뽑아먹으려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목포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왜 조사를 출신. 목포 출신? 목포 출신. 목포. 그런데 몇 학년 때 그럼 시작하신 거죠? 정식으로 축구 시작한 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엘리트로. 네, 맞습니다. 그럼 중고등학교 때는 좀 본인이 잘하는 선수였나요? 일단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고, 목포에서? 전국에서 난 내가 최고라고 약간 생각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수도권적으로 오면서 나보다 잘하는 선수가 되게 많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내가 재능 있는 선수가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등학교 때 정말 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학년 때부터 그 3학년 경기를 뛰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예리한데? 그렇긴 했는데 이제 그때 막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감독님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제가 몸이 되게 마른 체형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동안 이제 웨이트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좀 더 많이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령별 대표팀은 다녀와 보신 적이 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뭐 한 번도 안 가봤고 대학교 때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간 것 말고는 사실 딱히 가본 적은 없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표가 어떤 대표지? 그게 모르시죠? 가본 적이 없으시죠? 너 가봤어? 저는 이제 대학 선발도 너 가봤기 가봤어?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큰 대회잖아요. 그게. 네, 맞아요. 대학교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저희 감독님께서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감독님을 하셔서 이제 저를 대학교 때부터 좀 좋게 생각해 주시고 해서 저를 데려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두 분이서 공감을 하시고 저는 혼자 공감을 못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갔다 오는 것이 프로를 진출할 수 있는 데에 조금 영향이 있나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유니버시아드 저희 갔을 때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한 3분의 2 넘을 정도로 다 프로팀 갔거든요. 그 해에? 네. 와, 저도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너 대학 선발이었고요. 저는. 진짜 다녀오신 거예요? 네, 저도 갔다 왔는데 안 다녀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하네요. 여러분, 대학 선발 중요한 것 그래도 같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이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저처럼. 그리고 연재훈 선수가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축구를 한번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하게 되고 2년 만에 프로팀을 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쭤보자면 대학교 때 축구를 그만둔 이유는 뭔가요? 뭐 여러 가지 과정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도 있고 팀에 대한 좀 불만도 있었고 축구에 대한 열정이 많이 또 식었었고 그때는 또 제가 20살이다 보니까 내가 축구를 정말 좋아서 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겹쳐가지고 축구를 그만두게 됐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저도 느꼈는데 20살에 많이 그만두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벽에 좀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제가 20살이 되고 현실에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걸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도 많이 컸고 좀 그러다 보니까 20살에 많이 축구를 그만두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만두고 무엇을 하셨는지. 그때 이제 고향 친구 중에 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좀 그만두고 방황을 했었거든요. 목포 친구.
네. 같이 그냥 진짜 인력 나가서 삽도 퍼보고 친구 그때 부모님이 이삿짐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맨날 이제 좀 방황하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좀 배려로 도와주시려고 이삿짐도 막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뷔페에서도 알바도 했었고 그만둔 기간이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편의점을 가서 뭘 이렇게 사려고 갔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가 되지 말아야 될 상황을 내가 지금 하고 있네? 약간 진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축구를 내가 정말 좋아하고 많이 사랑했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축구를 하게 됐죠. 또 좋아하는 마음이 또 좋아하는 마음이 이게 또 연인 사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맞아 맞아. 막상 옆에 있을 때 네, 붙어있을 때 그쵸. 짜증나지만 네. 떨어지고 나면 그립다. 근데 여기서 진짜 너무 궁금한 건 그렇게 1년을 막노동을 하시고 2년 만에 프로팀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가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뭔가 축구를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축구를 대하는 자세. 네, 대하는 자세가 멘탈적으로 항상 부담감? 그리고 뭔가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만두고 다시 시작했을 때는 내가 정말 이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정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즐기다 보니까 프로팀에 가고 또 지금까지 좀 살아올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좀 저는 좀 많이 제 인생의 약간 좀 변곡점? 변곡점. 전환점이 되었다. 약간. 터닝 포인트. 네. 그래서 나는 그 1년이 남들한테는 이제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뭐 축구 선수 외적으로 인간으로서도 많이 좀 성장할 수 있었던 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축구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하고. 왜 이런 거 있잖아. 아까 20살 때 불만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불만이 없어지는 거야. 너무 그냥 이거 하는 자체만으로 즐거운 거예요. 행복하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씩 더 붙이자면은 제가 축구를 그만뒀을 때 다시 시작한 이유 중에 생각해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다른 일은 뭔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축구는 사실 이 시기가 아니면은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더 명예, 돈, 성공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냥 할 수 있을 때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시작하고 또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프로팀에서 이제 살아남으면서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뛰어난 선수들이 이런 거를 꼭 한다, 또 안 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프로에 제가 이제 오래 살아남은 선수들을 보면은 특별한 다 공통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말 자기만의 그런 루틴도 있고 자기만의 그런 뭔가 다른 성실함? 다른 노력?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좀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그런 노력이 다 무조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운동이든 멘탈이든 뭐든. 종합적인 거를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하나 특별하게 가지고 있다. 프로에서 8년 동안 이제 살아남고 계신데 그 프로에서 살아남게 해준 나만의 습관이 있을까요? 저는 성실함? 성실함. 성실함. 일단 항상 운동하기 1시간 전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도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치료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내가 더 부족한 거를 보강훈련을 더 채우고 그런 게 저의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봤을 때 잘하는 선수들은 출근할 때 제일 빨리 왔다가 제일 늦게 퇴근합니다. 누가 있었죠? 김종석 선수가 그러시죠. 누구요? 김종석이랑 이제. 김종석 선수요? 예. 어머. 종석이 형. 너라 말해줬다. 근데 저는 아직도 같이 성남에 있을 때 기억나는 게 항상 그때는 지금보다 허리가 덜 아프셔가지고 그 코어 운동, 보강 운동 같은 거를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했던 아, 기억나네요.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운동을 빼고 치료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가 아프고 나서 느낀 거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운동을. 그 상황에 자기 몸에 맞게 운동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보통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면은 좀 운동 강박이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크게 아프고 저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나는 그게 편했어요, 마음이. 내 마음이 편하고 그게 좋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되는 게 난 더 힘든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게 오히려.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운동을 줄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반대로. 불안하니까. 원래 했던 그게 있는데 그만큼 안 채우면 계속 불안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심하게 또 다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내 몸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오늘 컨디션 안 좋으면은 다운시키고 몸이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럼 좀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이렇게 지내면서 사실은 야 많이 해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저희가 다 저 겪었죠.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어떤 걸 해서 효과를 더 봐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많이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최근에도 뭐 유튜브로 혼다라고 일본 선수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사람도 인간이다. 기계가 아니다. 로봇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이렇게 운동을 할 때 하고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죠. 근데 이게 진짜 맞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채널로도 많이 말씀드린 방법론 네, 그러니까 약간 운동을 자기가 뭘 해야지 정확히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무작정 나가서 뛴다거나 근데 그거는 솔직히 누가 알려준다고 되는 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몸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아픈 것도 다르고 사람마다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계속 찾아내야 돼요. 자기만 루틴을 루틴을 잡고 이렇게 했을 때 어땠고 이렇게 했을 때 어땠고 다 자기가 스스로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K리그 스트라이커를 막으실 때 본인만의 꿀팁, 노하우 있으실까요? 일단 경기를 그러니까 상대팀이랑 하기 전에 공격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경기를 좀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은 큰 선수다. 그러면 그 큰 선수에 맞게 내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저는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 축구 전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로 플레이가 당연히 골을 넣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스트라이커도 다음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스트라이커도 당연히 연구를 하지만 사이드백, 뭐 미드필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는 항상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잡았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좀 그렇게 많이 좀 저는 찾고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대박인 게 저 같으면 내 멘트를 볼 텐데 내 멘트한테 볼을 주는 사람을 본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와. 그 사람이 어떻게 많이 패스를 하는지. 왜냐면 걔가 내 멘트한테 볼을 주니까. 그죠. 와.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니 이거 분석할 때 개꿀팁인 것 같은데? 네, 걔는 아, 분석할 때 꿀팁이죠, 엄청난 꿀팁인 것 같아요. 프로팀에 와서 보시니까 약간 게으른 천재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있죠. 있어요? 아,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많이 살아남나요? 그런 사람들 오랫동안?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게으른 천재는? 결국에는 프로 와서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힘든 시기가 온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말에. 예. 그 부상이 많으셨잖아요. 뭐 안 다칠 수 있는 팁 이런 거 있으실까요? 안 다치는 팁? 하나 알려주세요. 다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팁이 있나요?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최대한 뭐 방지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부상을 정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치만 그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미리 나가기 전에 보강훈련하고 미리 몸을 풀어놓고 운동을 나가고 그런 게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안 다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상을 최대한 방지한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운동을 많이 하면은 또 과부하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조절을 잘 하고 뭐 보강훈련도 잘 성실하게 하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근데 저도 이거에 동의를 하는 게 다 동의하시네요. 한 달 전까지 그래도 축구 선수였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공감이 많이 돼요. 축구 선수로서. 왜냐하면 저도 많이 근육을 다쳤었거든요. 나가기 전에 항상 폼롤러를 돌리고 네. 보강훈련 하다 보니까 근육을 많이 안 다치더라고요. 진짜로. 아, 네, 이랬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프로 선수로 살아남기 정말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약간 본인만의 수비하는 뭐 방법,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가장 쉬운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이나 습관 같은 건 있을까요? 커뮤니티 질문 들어갑니다. 이번에 많이 남겨주셨어요. 집에 돌아보겠습니다. 방구석 역습! 여기는 뭐 월세인가요? 혹시?